명아주는 우리 주변 들판이나 밭둑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야생 식물입니다. 예전에는 흔한 잡초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먹거리와 생활용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던 귀한 식물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줄기는 단단하게 자라 지팡이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명아주는 생명력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키는 보통 1m 이상 자라며 큰 것은 사람 키보다 더 높게 자라기도 합니다. 깊은 삼각형 모양의 하얀 가루가 묻은 듯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명아주를 쉽게 구별하는 특징의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명아주는 중요한 구황 식물이었습니다. 봄철 어린 순을 따서 데쳐나물로 먹었고 씨앗은 곡식처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서민들의 건강식 역할을 했던 식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명아주를 버릴 것 없는 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잎은 나물로 씨앗은 식량으로 즐기는 생활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명아주의 효능은 매우 다양합니다. 명아주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도와주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몸에 심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무기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예전에는 기력 회복용 나물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피부 가려움이나 열감을 완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효능은 전통적인 민간 활용과 일부 연구에 사용하며 질병 치료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아주는 뿌리가 굵고 곱게 자라면 단단한 지팡이로 만들 수 있었는데 무게가 가볍고 탄성이 좋아 오래 사용해도 편안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는 청려장이라는 특별한 지팡이 문화가 있습니다. 청려장은 장수한 어르신에게 나라에서 하사하던 명예로운 지팡이입니다. 이 청려장이 바로 명아주 줄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응원하며 청려장을 드렸고 조선시대에는 왕이 직접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아주 지팡이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장수와 존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청려장은 자연스러운 무늬가 있는데 줄기와 결이 아름다워 시간이 지날수록 멋스러움이 나타납니다. 약간의 휘어짐이 있어 손목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옛 시골의 정치와 한국 전통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흔한 잡초로 여겨졌던 명아주, 하지만 알고 보면 먹거리와 건강 그리고 전통 문화까지 담고 있는 소중한 식물입니다. 특히 명아주 지팡이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과 장수의 의미가 담긴 전통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연 친화적인 생활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아주와 명아주 지팡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풀 한 포기에도 오랜 지혜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길가나 들판을 지나치시다가 혹시 명아주를 발견하신다면 깨끗한 곳에서 채취하셔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동덩굴은 우리나라 상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덩굴성 식물입니다. 담장이나 나무를 감고 올라가며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로 향기가 매우 좋아 예로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꽃이 피면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퍼져 주변 공기를 가득 채우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 향수 같은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동덩굴은 겨울에도 잎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푸른 빛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겨울을 견디다는 뜻의 인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강한 생명력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 인동덩굴을 장수나 건강의 상징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인동덩굴은 줄기가 길게 뻗으며 주변 사물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 식물입니다. 초여름이 되면 하얀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금은화라고도 부릅니다. 금은화는 바로 인동덩굴의 꽃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은색처럼 하얗다가 점점 황금빛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꽃은 향기가 강하고 벌과 나비가 좋아하는 미련 식물로 유명합니다. 시골에서는 벌들이 많이 모이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동덩굴은 예로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꽃과 줄기는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한방에서는 인동덩굴 꽃인 금은화를 몸에 열을 식히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더운 계절에 몸이 답답하거나 열감이 있을 때 차로 달여 마시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피부 트러블이나 목이 붓는 증상에도 활용되었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항산화와 관련된 성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동덩굴에는 다양한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어 예로부터 상처 관리나 피부 진정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꽃을 말려 차로 마시면 목을 부드럽게 해준다 하여 감기철에 즐겨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은한 향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차로 마시면 편안한 느낌 때문에 예전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이런 효능은 전통적인 활용과 일부 연구에 기반한 내용이며 질병 치료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인동덩굴 꽃을 따서 햇빛에 말린 뒤 차로 끓여 마셨습니다. 향이 좋아 여름철 냉차로도 즐겼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채취한 뒤 그늘에서 잘 말리면 향이 오래 유지됩니다. 뜨거운 물에 우러내면 은은한 꽃향과 함께 부드러운 맛이 퍼집니다. 인동덩굴은 산길이나 시골 담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며 번식력이 강해서 빨리 퍼집니다. 인동덩굴은 임산부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동덩굴은 단순한 덩굴성 식물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는 강한 생명력과 아름다운 꽃향기 그리고 오랜 세월 이어져온 전통 활용까지 담고 있는 특별한 식물입니다. 특히 하얀 꽃이 노란 꽃으로 변하는 모습은 자연이 보여주는 신비로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들이나 산에 갔을 때 인동덩굴이 보이면은 꽃을 채취하셔서 차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